제도적인 개편 입건했을 때 저희가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고. 약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변호사님, 그 최근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개정되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뽑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 보시면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따끈따끈한 2023년 9월 1일 개정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뭐 뉴스를 직접 읽기도 하지만 좀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음. 그 일단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떤 게 개정됐나? 크게 이제 세 가지가 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연장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시 분리 기간 뭐 이런 말을 쓰면 좀 이상하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이제 인지했다,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하면 뭐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하고 이제 피해 학생을 분리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이 기간이 최대 3일이어가지고 실효성 자체에 좀 의문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왜요? 만약에 뭐 공휴일이라도 껴있거나 주말이 끼거나 해버리면 3일은 사실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 기간이 될 수 그럼 있잖아요. 분리 조치에는 공휴일도 포함이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휴일이 포함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너무 좀 실효성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상황이라 이 기간을 최대 7일까지로 이제 연장하는 내용이 이제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그 네. 7일을 뭐 진짜 공휴일, 뭐 토요일, 뭐 요즘에는 임시공휴일도 되게 많잖아요. 네. 10월 2일에 또 임시공휴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다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라서 저 피해 길게 학생은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로 가해 학생 중에서는 네. 진짜 억울하게 신고돼서 다투게 된 학생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실제 있기도 하고 그런 학생들한테는 진짜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고만 됐다는 사실만으로 어쨌든 뭐 다른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항의가 예상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실효성을 좀 지켜보면서 좀 또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거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개선해 가기 위한 네. 방향으로 나온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또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지 두 번째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한테 조치 결정을 내릴 때는 네. 한 가지만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무호 조치를 나왔다 하더라도 네. 서면사가 1호 조치도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전학 조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서면사가라든지 교대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분리 조치가 또 이제 같이 병과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의무가 발생됐을 때는 해당 학교에서 그거를 다 이행을 해야지만 전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과를 언제까지 이행해라라는 조치가 번가가 됐으면 네. 내가 사과문을 작성해서 전달하기 전에는 전학을 어떻게 보면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런 것들을 다 이행을 해야지 이행이 이제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되고 교육지원청이 전학을 가야 되는 학교에 대해 지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이게 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계속 전학까지도 않고 계속 학교에서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없어서 이게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학 조치하고 다른 조치가 병과된다고 하더라도 전학 조치가 먼저 이행이 되고 전학 간 학교에서 나머지 조치들을 이행을 하도록 변경이 된다고 해요. 어쨌든 피해 학생의 고통이 조금은 뭐 덜어질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적어도 하루라도 빨리 좀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피해 학생한테는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뭐 집행정지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변호사님?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집행정지 신청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해당 조치 처분이 좀 과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가 나왔을 때는 그 전학 조치 처분 자체가 효력이 정지되는 거라서 전학을 계속 가지 않고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되는 상황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까지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만약에 그걸 막게 되면은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불복 절차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세 번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가해 학생이 자기가 받은 뭐 조치 사항이 너무 과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경우에 이제 기존까지는 피해 학생한테 가해 학생이 이런 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나 참가해서 여기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이 좀 지적이 되면서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런 불복 사실과 또 피해 학생이 여기에 소송 참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의무적으로 이제 통지하도록 피해자의 진술권을 좀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제도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거기에 소송 참가를 하시게 됐을 때는 네. 그 불복한 막 가해 학생이라고 치면은 가해 학생 불복했을 때 냈던 불복 행정심판 청구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피해 연락하실 학생 수 측에도 있죠. 네, 전달이 우편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아 가해 학생이 또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불복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로서 이제 재판장이라든지 재판장님이라든지 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한테 네.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그렇죠. 주어지기 때문에 좀 중요한 권리인 것 같아요.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 학생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거였는지 이렇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오늘 저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돼서 이제 9월 1일에 개정된 되게 네. 따끈따끈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뭐 아직 많이 알려진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기사나 이런 걸로 이미 접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도움은 그래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네. 제도적인 뭐 개편이 있거나 했을 때 저희가 또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약간 벌써 늦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아, 아무튼